네, 안녕하세요. 주토페인입니다. 8월 넷째 주 정리 그리고 마지막 주 증시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 돈이 집중되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발표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파월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시장이 빠졌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정책 금리를 긴축적인 영역까지 올린 뒤에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연준은 비둘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죠.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 기록은 성급하게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계한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금리를 낮춰버리면 물가가 또 위로 확 튈 테니 당분간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매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장기간 필요했다.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요. 그래서 연준의 목표는 지금 결의 있게 행동함으로써 그 결과를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매우 강한 발언이죠.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여건 약화는 가계와 기업에도 다소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들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드는 불행한 비용이지요. 하지만 물가 안정 회복에 실패하는 것은 훨씬 큰 고통을 의미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파월은 대다수가 고통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더 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한 데에 대해서는 반갑지만 한 달치의 개선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에 봐야 할 것에 한참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설레발치지 마라.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요약을 드리자면요. 파월 말하기를 기대했다면 미안하지만 연준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을 강행할 것입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9월 금리 0.75% 인상 가능성 아주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월 지표 기대감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 이 비둘기적인 신호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파월이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급락이 있었고 전일 시장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8월 넷째 주 전략을 좀 체크해드려 볼게요. 증시는 잠시 쉬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하락 전환의 변곡점이 될지 일시적인 조정이 될지는 익절한 현금을 보유하며 지켜보자. 왜 그랬냐? 24일 이후부터는 굵직한 이벤트가 존재했으며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 만약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분위기가 다운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던 단기 반등 랠리를 통해서 확보한 현금 보유분으로 우리들이 투자할 주식 리스트를 또 찾아봐야겠죠. 시장은 인플레이션 법안 수혜 기업들을 보고 있고 우리들은 그에 맞춰 투자 방향을 잡아봐야겠고 세계 1위의 기업, 애플 같은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 자기 업종에서 1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실적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미리 훌륭한 종목들을 선별해 놓으시면 이 분산 투자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법안 수혜 기업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 기업 신재생 에너지 편입니다. 8월 29일 월요일 어제자 뉴스입니다. 한국 태양광 풍력 아메리칸 드림 기회에 열리나 양나래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나솔루션 CS윈드 수혜 기대감이라는 기사인데요. 머니에스의 김동호 기자님이 쓰신 뉴스입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지난 8월 16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요. 발의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의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촉진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직간접적인 혜택이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요약드리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냐?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법입니다. 미국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약 5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제조, 처리업체 지원을 위해 약 80조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니라 내년 종료 예정이었던 태양광, 풍력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32년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 26%에서 30%로 올려주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 배제 성격을 띈다는 점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양광 패널 영역에서는요,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로 태양광 패널 관련주, 풍력 터빈 관련주, 배터리 제조 관련주, 처리업체, 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죠. 이곳에 미국의 돈이 투입이 되고 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투입이 될 테니까요. 자, 오늘 공부해볼 첫 번째 기업은 하나솔루션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미국에서 태양광 공장을 운영하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인수한 미국 폴리실리콘 기업 REC 실리콘이 폴리실리콘 공장 재가동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제조 및 생산을 미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하나솔루션의 일봉입니다. 인플레이션 법의 수혜를 받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전도 유망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사면 버티기가 힘드니까요. 우리들은 전략적인 매수 자리를 찾아서 분할 진입을 하는 전략을 취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차트상 일봉 이동평균선, 여기 보시는 빨간 색깔 선이 5일선이죠. 주황 색깔 선은 20일선이고요. 하늘 색깔 선은 50일선, 혹은 60일선으로 세팅하셔도 됩니다. 일봉 이동평균선 정배열이고요. 이 바닥에서 발생한 아주 큰 거래량 보이시죠? 이 거래량이 위에서 발생했다면 세력들이 털어먹고 나가는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바닥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은 누군가 주가를 강력하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만큼의 돈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인플레 법안 재료라는 큰 규모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1차 지지 구간 47,400원 정도로 러프하게 찾아볼 수 있고 2차 지지 구간 45,0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52,000원을 제가 저항선으로 잡아놨는데 이 구간을 돌파했다고 생각하고 따라 붙기에는 지표상 너무나도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진입하는 것이 역시나 안전해 보입니다. 만약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계신다면 현 시점에서 1차 분할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겠고요. 56,900원에서 2차 매도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할 매도는 1차, 2차, 3차까지 나눠서 하셔도 괜찮고요. 1차부터 5차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CS윈드. 역시 누구나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만 드릴게요. 지난해 6월 미국 내 풍력 공장을 보유한 벨스타스 지분 100% 인수했습니다. 당연히 역시 생산 공장이 미국에 위치해 있는 덕분에 생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고요. 미국 풍력 시장이 확대되어 대미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상당히 해당 기업의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차트 들어갈게요. CS윈드의 일봉입니다. 역시 일봉 이동평균선 정배열이고요.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료의 규모 매우 크고 강하다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1차 러프하게 잡았을 때 63,000원부터 65,400원, 2차 56,500원부터 59,400원까지 잡아보고 조정이 온다면 분할 매수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CS윈드 역시 69,100원이 1차 저항선이었는데 해당 구간을 돌파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따라 붙으면 이 과매수 상태에서는 바로 또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눌림목에서 분할 진입을 권유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모로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CS윈드가 차트상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간다면 이 83,000원 근처를 1차 매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88,000원부터 92,000원을 1차 매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CS 베어링, 또 빼놓을 수 없죠. CS 윈드의 자회사입니다. CS 베어링 역시 지지 구간에서 분할 진입 전략을 권유드리고요. 인플레이션 법안 재료의 규모를 보면 꼭 봐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 풍력 3대장이 있는데 CS 윈드, CS 베어링, 3강 MNT입니다. 이 다음으로 3강 MNT를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CS 베어링 차트 분석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래량의 수준을 보시더라도 이 바닥에서 발생했던 거래량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신뢰도가 조금 높아 보이죠? 저항선에 부딪힌다면 14,900원을 1차 매도 포인트로 뚫고 올라간다면 17,150원을 2차 매도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17,150원에서 만약에 2차 매도가 들어갔는데 주가가 쭉쭉 오른다면 남아있는 보유 물량은 천천히 관망하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풍력 기업이죠. 3강 MNT이고요. 풍력 3대장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요, 지표상 과매수가 너무 심한 상태이고 이미 저항선에 부딪힌 다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25,750원부터 26,750원 1차, 23,000원부터 23,450원 러프하게 여기서 2차 진입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만 차트상 제대로 된 자리를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매수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진입하실 수 있는 가격대를 열심히 분석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증시는 당분간 상단 저항선보다 하단 지지선을 시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합니다. 9월부터는 자산 긴축 속도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경계감을 늦추시면 안 되겠죠. 잭슨홀 미팅발 충격을 견뎌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익절해서 현금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투자할 경우에 철저히 분할해서 진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당연히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보시면 더욱 좋겠죠. 불황에서도 돈이 집중되는 곳을 찾아 투자하시고 적절한 가격에 판 다음 다시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